안녕하세요, 에임입니다. 오늘은 법인으로 건물 매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법인으로 건물 사면 대출도 유리하고 세금도 아낄 수 있다. 맞는 말입니다. 근데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. 실제로 이런 분들 봤어요. 법인 세워서 서울에 위치한 건물에 매입했는데 취득세가 몇 천만 원 더 나왔다. 대출은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나왔다. 팔 때 세금 계산해 보니까 개인으로 팔 때랑 별 차이가 없더라. 왜 이런 일이 생기냐? 법인 건물 매입에 유리한 부분만 보고 불리한 부분은 체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. 오늘 영상은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. 제가 빌딩 중개를 하면서 지켜본 결과 법인으로 건물 매입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. 이거를 단순히 트렌드처럼 따라가기보다는 개인으로 매입할 때랑 법인으로 매입할 때 장단점을 명확히 확인을 하시고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. 개인과 법인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부분은 대출과 세금입니다. 먼저 대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. 2018년도에 RTI라는 제도가 대출에 도입됐습니다. RTI란 간단하게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. 쉽게 말해서 이 건물 임대료로 이자 갚을 수 있어? 이런 부분을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. 만약 내 건물의 임대료가 월 500만 원씩 나오는데 월 이자가 8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은행 입장에서는 너 이거 너무 적지 않냐? 하고 대출을 줄이거나 거절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 RTI는 1.5배를 잡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자가 월 750만 원 한도에서 나오게끔 규제를 하는 겁니다. 여기서 법인의 매입 포인트가 나오는 건데요.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보다 RTI 규제에서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법인으로 건물에 매입할 때는 매매 금액의 70%에서 80% 수준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레버리지 효과를 크게 가져가고 싶은 투자자분들은 법인이 메리트가 있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. 두 번째, 세금 문제인데요. 가장 이슈가 되는 양도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개인 임대사업자는 6%에서 세율 최고 45%까지 적용을 받습니다. 법인은 법인세라는 명목 하에 10에서 25% 구간의 세율 구간을 가지고 있고요. 예를 들어서 건물 매각으로 시세 차익이 10억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개인이라면은 최고 세율 구간 45% 구간에 들어가는 금액이에요. 지방세까지 더하면 거의 50%에 가까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시세 차익 10억에 5억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 같은 케이스의 법인의 경우 10억 시세 차익에 약 20% 수준의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. 이렇게 숫자만 봤을 경우에 법인이 훨씬 유리해 보이는데요. 그럼 과연 대출과 세금만 고려를 했을 때 법인으로 가는 게 100% 정답이냐? 또 그렇지 않습니다. 법인 매입 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. 첫 번째, 법인 설립 연차와 취득세 중과 여부인데요. 이게 왜 첫 번째냐면 계약서 쓰고 확인하면 이미 늦기 때문입니다. 보통 근린생활시설 기준으로 건물에 매입하면 취득세는 4.6%, 개인과 법인이 동일합니다. 근데 여기서 조건이 붙어요. 신규 법인인데 과밀억제권 내에 본점이 있고 서울에 위치한 건물에 매입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로 9.4%까지 중과가 됩니다. 20억짜리 빌딩 기준으로 보자고 하면 취득세가 4.6%, 9,200만 원인데요. 중과 적용 9.4%를 받을 경우에 취득세만 약 1억 8,800만 원입니다. 차이가 거의 1억이에요. 그리고 이 건물이 20억일 경우지만 예를 들어 50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차이가 한 2억 4천만 원 정도가 나요. 같은 건물, 같은 매가인데 세금이 2배가 되는 거예요. 이거는 단순한 세금 차이가 아니라 초기 자금 계획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숫자입니다. 이 규제는 신규 법인의 과도한 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. 그래서 신규 법인으로 건물에 매입하실 때는 과밀억제권이 아닌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걸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. 계약서 쓰기 전에 담당 중개사나 세무사, 법무사분한테 이 부분 꼭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. 세금은 몰랐다고 해서 안 내도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꼭 더블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,
법인의 신용도입니다. 법인이라고 무조건 대출이 다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. 은행 입장에서는 이 법인이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 이런 성적표를 확인합니다. 매출은 얼마나 나오는지, 부채는 얼마인지, 그리고 현금 흐름은 안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심사를 해요. 연 매출이 10억이 넘고 부채 비율이 낮은 우량법인과 설립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매출이 없는 신규 법인이 같은 빌딩을 보고 있을 경우에 은행은 완전히 다르게 판단합니다. 실제로 같은 30억짜리 건물인데 우량법인의 경우에는 매가의 70%인 21억의 대출이 승인이 되었고, 신규 법인의 경우 매가의 50% 정도인 15억이 대출 승인이 됐습니다. 그러면 내 현금 6억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신규 법인이라면 대출 한도는 좀 보수적으로 잡힐 수 있고 금리도 좀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세 번째, 실제 대출 가능 금액과 RTI 적용 여부입니다. 법인이라고 RTI를 안 보는 게 아니에요. 은행에 따라서는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임대 수익, 공실률, 임차인의 안정성까지 확인을 합니다. 감정가 30억짜리 빌딩인데 월 임대 수익이 700만 원, 대출 이자가 월 900만 원이라면 RTI는 0.78입니다. 이자도 못 버는 구조이다 보니까 아무리 법인 신용도가 높아도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어요. 반대로 감정가 30억짜리 빌딩에 월 임대 수익 1,100만 원, 월 이자가 800만 원일 경우에 RTI는 1.375입니다.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죠. 그래서 빌딩을 볼 때 현재 임대 현황,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, 임차인 계약 만료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, 추가적으로 이 입지가 임차가 잘 채워질 수 있는 입지인지, 임대료 상승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계약 전에 반드시 은행 두세 곳과 시뮬레이션을 꼭 돌려보셔야 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직접 사용 목적 여부인데요. 법인이 건물을 매입할 때 단순 임대 목적이냐 아니면 직접 사용 목적이냐에 따라서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법인 사무실을 일부층 쓰면서 나머지를 임대하는 구조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건물을 활용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업 실체가 확인되니까 리스크를 다르게 보는 겁니다. 일부 은행에서는 직접 사용 목적 법인에게 대출을 좀 더 유리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매입 전에 이 건물을 어떻게 쓸 건지, 임대만 놓을 건지 아니면 일부라도 내가 임차를 해서 들어갈 건지 사용 목적을 명확히 정리를 해두시면은 추후 대출 받는데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마지막인데요.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. 법인이 빌딩을 팔게 되면 양도 차익이 법인 수익으로 잡히고 법인세가 적용됩니다. 개인 양도세보다 세율이 낮게 적용이 될 수 있어서 여기까지 봤을 때 법인이 유리해 보일 수 있어요. 법인에서 그 돈을 대표자가 실제로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배당을 받거나 급여로 받아야 합니다. 그때 또 소득세가 붙는 거죠. 법인세 더하기 대표자 인출 시 세금, 이 두 가지를 합산한 실효세율을 개인 양도세율과 비교를 해야 진짜 그림이 나옵니다. 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시세 차익으로 나온 돈은 법인에서 빼지 않고 더 좋은 건물에 재투자를 할 계획이다 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. 10억에서 시작해서 시세 차익으로 40억, 60억으로 단계를 더 늘려가는 장기 투자 플랜이라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어요. 반대로 건물 한 채를 오래 보유하다가 자녀에게 증여할 거다, 그리고 다달이 나오는 월세를 바로바로 쓰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개인 명의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.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케이스마다 다 달라서 매각 계획을 세우실 때 세무사랑 사전에 반드시 상담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자, 오늘 정리한 핵심 한번 짚어드리자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레버리지를 크게 쓰고 싶다, 장기적으로 여러 건물을 단계별로 점핑해 나가고 싶다, 시세 차익으로 재투자를 할 계획이다, 이런 분들이라면 법인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고 건물 한 채를 오래 보유해서 내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다, 임대 수익을 내 개인 생활비로 바로바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 명의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법인으로 가신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체크리스트 꼭 확인해 보시고요. 건물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법인으로 매입하느냐, 개인으로 매입하느냐 정답은 없습니다. 내 투자 플랜이 어떤 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 오늘 영상으로 그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감사합니다. 안녕.